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캐플 뉴스입니다. 제가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하느라 어제와 그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예청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한인회가 여러분의 큰 성원으로 Give and May 기금모금 경연에서 후원자 수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12,000달러 상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성영락교회가 오늘 한인의 우크라 돕기 성금 5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어제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한인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총격범은 경찰과 교전 중 경찰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총격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의 한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4명이 숨졌고 어젯밤에는 아이오와주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3명이 숨졌습니다. 6월 7일 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한인타운에 설치된 2곳의 투표소에서 조기 투표가 시작됩니다. 한국 정부가 8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의무화 제도를 전면 해제합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6월 3일 금요일 캐페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오늘은 첫 소식으로 나성영락교회에서 5만 달러를 캐척해 주신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나성영락교회에서 박은성 목사님과 교인들이 한인회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동포돕기에 써달라며 5만 달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어려움에 발벗고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온 대표적인 한인교회 중 한 곳인 나성영락교회가 오늘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를 위해 써달라며 5만 달러의 큰 성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담임 목사는 오늘 한인회를 방문해 나성영락교회 많은 신도들이 우크라이나 동포들의 소식에 가슴 아파하시고 돕고자 하셨다며 특별 헌금을 통해 모금한 5만 달러를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영락교회는 팬데믹 첫 해인 지난 2020년 서류 미비자를 위한 LA 한인회 2차 구호 기금에 10만 달러, 2021년도 5차 구호 기금에도 5만 달러를 지원하며 어려운 한인들을 돕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 나성영락교회의 5만 달러 쾌척으로 우크라이나 성금 모금액은 18만 달러를 넘어서 오늘 현재 18만 1270달러가 모아졌습니다. 오늘까지 한인단체들을 포함해 성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한인들은 121명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LA 한인회가 Give and May 기금 모금 경연에서 여러분들의 큰 도움으로 후원자 수 부문 1위를 차지해 12,000달러의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기금 모금 경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31일 밤 12시까지 집계한 결과 LA 한인회는 총 469명의 후원자가 기금 모금에 참여해 Tier 3 그룹에서 413명의 후원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일본계 JSA를 물리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한인회는 JSA에 밀려 2위에 머물고 있었으나 마감 시간을 앞두고 한인 후원자들이 대거 기금 모금에 참여해 1위였던 JSA를 2위로 끌어내리고 1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기금 후원자 수 부문 1위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금 12,000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5월 31일 저녁 한 7시부터 12시에 이제 그 컨테스트가 마감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안 실업수당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카톡방에서 지금 한 890명 정도가 계신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이제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지인들, 가족분들한테 이제 이 컨테스트를 광고를 해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막판에 저희가 3등에서 1등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제가 고맙고 여러분들의 큰 관심 그리고 큰 열정으로 저희가 한인회가 이번에 이 12,000불 상금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어제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경찰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경 한인타운 한복판인 팔거와 브랜드 스트리트 한인 상가에서 권총을 들고 있었던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15분께 팔거와 브랜도 인근 거리에 무기를 소지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성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총을 든 남성은 경찰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24살 마빈 쿠아인 것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순찰차 10여 대와 현장 지휘 차량이 출동해 카탈리나부터 노햄셔까지 주변 도로를 봉쇄했으며 경찰 헬기까지 출동해 한인타운 지역을 선회하자 주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 상가는 식당 등 여러 한인 업소들이 입주해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매일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클라호마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 후 경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의사를 표적으로 총기 난사를 해 4명이 숨졌고 어제는 아이오와의 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3명이 숨졌습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미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이 이미 230여 건을 넘어선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를 어서하는 대국민 연설을 했던 어제 아이오와주에서는 한 대형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1분 아이오와주 에임스의 코너스톤 교회에선 한 남성이 교회 주차장에 있던 여성 2명을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은 33살 조나탄 리, 휘트레치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를 총격 살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20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앞서 1일에는 오클라호마주 털스의 한 병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총격범은 45세 마이클 루이스로 사건이 발생한 세인트 플랜티스 병원에선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로 밝혔습니다. 루이스는 척추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자신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프랜스턴 필립스 박사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표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과 외래 환자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총격범 루이스도 사건 직후 자살했습니다. 한편 미국 전역의 총기 사고를 데이터로 집계하는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는 4명 이상 총에 맞거나 사망한 대규모 총격 사건이 23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에 1건 이상 총기 난사 참사가 발생한 셈으로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 더 많은 참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카플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버플로 마켓 총기 참사, 텍사스 유벨디 참사 등 총격범들이 18세에도 총기를 자유롭게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총기 구입 연령을 21살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연령 상향 조정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 유벨리 초등학교 총격범이 18세의 나이에 자동소총을 제한 없이 구입해 참극을 벌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총기 구입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총기 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원들이 총기 전면 금지에 동의할 수 없다면 공격용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에서 21세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이를 높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하지 말라며 우리는 적어도 연령을 21세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하원에서 총기 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우리 아이 지킴이 Protecting All Kids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을 다음 주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반자동 소총 구매 가능 연령 상향 외에 총기 밀매와 대용량 탄창 판매를 연방 범죄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시민이 헌법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필리버스터에 막혀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뉴욕주의회는 반자동 소총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권총에 대해서는 구입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더 치명적인 소총 등은 18세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내일부터 한인타운 투표소 두 곳에서 조기 투표가 시작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선거일을 앞두고 내일부터 한인타운 투표센터들에서 조기 투표가 실시됩니다. LA 한인타운에는 3가와 옥스퍼드 코너에 위치한 앤더슨 먼거 패밀리 YMCA 센터와 12가와 베렌도 코너의 베렌도 중학교 등 두 곳의 투표센터에서 내일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한인타운 인근 지역인 라파얏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625 South Lafayette Park, 윌셔 파크 초등학교, 406 Street Ingraham Street, 프랭크델 올모 초등학교, 100 North New Hampshire Avenue 등에 설치된 투표센터에서도 내일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투표센터는 6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선거 당일인 7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정치 전문 통계 업체 Political Data PDI에 따르면 2일 현재 LA 카운티에서는 한인 유권자 11,579명이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한인 등록 유권자 93,362명이어서 한인 유권자가 12.4%가 투표할 셈입니다. LA시에서는 6,393명의 한인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돼 등록 한인 유권자가 44,262명 중에서 약 14.4%가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우편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우편 투표가 조기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6월 7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유권자는 LA 카운티 내 투표센터라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카플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로봇택시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주정부는 어제 사상 처음으로 인간 운전자가 타지 않은 채 로봇이 자율 운행하는 로봇택시, 크루즈의 택시 운행을 허가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인간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운행되는 로봇택시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일 도로에서 운전기사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로봇택시가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워 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그간 수십 개의 회사들이 운전기사 없이 운행하는 로봇택시 운행을 테스트해왔지만 실제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는 이날 제너럴 모터스가 관리하는 크루즈사에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는 우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샌프란시스코의 덜 혼잡한 지역에서만 승객들을 태우는 것으로 제한되며 30대의 전기 자동차가 서비스에 동원됩니다. 또 다른 로봇 자동차 선구자인 웨이머는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서 보조인간 운전자가 탑승하는 자율주행 차량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승인으로 크루즈는 보조 운전기사 없이 승객만 탑승하는 로봇 택시에서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인 자동차는 무모한 인간 운전자들에 의해 야기되는 교통사고와 사망을 줄이면서 택시 요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크루즈의 최고 운행 책임자 CEO 길 웨스트는 인명을 구하고 지구를 구하고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는 크루즈의 사명을 위한 거대한 도약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통 전문가들은 주정부에 보다 신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장점들 중 많은 부분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주장들은 근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LA에서도 결국 먼키팍스 의심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먼키팍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환자가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환자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최종 감염 여부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성인으로 최근 먼키팍스 감염자가 많은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키팍스는 감염자의 혈액, 침, 소변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하는 경우 감염됩니다. 감염되면 발열, 두통, 근육통, 임파선염, 피로감 등 천연두와 유사한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발열 후 1일에서 3일 이내 발진이 시작돼 피부에 물집과 딱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자와 성적 접촉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가 필수입니다. 네, 한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8일부터 전면 해제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도 7일간 의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일부터 한국에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화 조치가 전면 해제됩니다. 한국 정부는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하다며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됐지만 오는 6월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8일 이전의 입국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며 입국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격리 조치됩니다. 다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됩니다. 한 총리는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캐플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